이제 포도 영 작업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제 전장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정을 하는 이유는 이제 지난해 자란 가지를 잘라내고 올해 자랄 가지에 생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캔베럴리와 같이 꽃송이가 잘 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두눈 전지하고 샤인마스켓처럼 꽃송이 발생률이 다소 낮은 것은 두눈 또는 세눈 전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캔베럴리 품종에 있어서 두눈 전지하는데 일반 영농 현장에서 보면 첫 번째는 위치를 가끔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위치를 간략하게 위치를 설명드리면 지난해 자란 가지, 그 가지의 출발점에서 첫 번째 눈은 한 5mm 정도 이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거에서 이쪽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첫 번째 눈이 되겠고요. 이 반대편에 두 번째 눈이 있고 이 부분이 세 번째 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두눈 전지를 한다면 우리가 보통 이제 농가분께서 많이 알고 있는 희생화 전지가 있는데, 희생화 전지는 내가 쓰고자 하는 눈, 캔베럴리 같은 거 두눈 전지 한다면 내가 쓰고자 하는 두 번째 눈에서 앞에 눈을 반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으로 자르면 되는데, 문제는 포도나무의 마디 부분은 마디와 마디 절간 부분보다 좀 강도가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르면 힘들기 때문에 희생화 전지보다는 두 번째는 내가 쓰고자 하는 눈에 약 4 내지 5cm 위를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제 이렇게 전정을 하고 난 후에 이 부분에서 뿌리가 이제 2월 중하순 지나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수액이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절단면이 두 번째 눈 쪽으로 향하지 않게끔 수액이 반대로 흐르게끔 잘라주면 좀 더 효율적인 전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전정을 하는 것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내가 내 포도나무에서 신초수를 몇 개를 받을 건가 하는 거에 기초 작업이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이 수평으로 자란 부분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을 이 주지 부분이 1m에 신초를 13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 털어서 측지라고 많이 설명한다면 주지 1m의 측지를 대략 8개 정도 확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헤아려 보면 지금 이 부분 여기까지 딱 1m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두눈 전지를 하게 되면은 측지당 신초를 1개를 받으면 약 20개에서 22개 정도를 받을 수 있고, 그 부분을 개화기에 가서 7개 정도 제거해서 신초를 총 최종적으로 13개의 신초를 받으면 우리가 캔베럴리 품종 같은 경우는 10아르당 2,400kg의 수확량을 올리게 됩니다. 보통 3년차부터는 전부 똑같이 해도 됩니다. 우리가 그 주간거리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주지연장제를 계속 끌고 가는 부분이 다르고, 내가 원하는 주간거리가 3m 또는 6m가 채워져 있으면 그 후부터는 전장하는 방법은 똑같고, 이때 전장할 때 가능하면 이 주지 부분에 결과물질을 가까이 붙이는 게 단초 전장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 부위가 앞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한정된 열감거리가 있기 때문에 신초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결과물질을 가능하면 주지쪽으로 붙이는 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와 같은 가지는 지난해 이 하나의 결과물질에서 두눈전에서 신초를 2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거 전정할 때는 이 부분이 아래에 있는 눈이었고 얘가 두 번째 눈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과물질을 가능하면 안쪽으로 이 주지 쪽으로 붙이기 위해서는 위에 부분 두 번째 눈에서 자란 신초를 통째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두눈 전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과물이나 밑으로 자꾸 내려올 때 밑에 쪽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눈에서 신초를 받은 거기 때문에 결과의 상승이 한 1년에 한 5mm 정도 그 정도 늘어나는 것이 되고, 첫 번째 눈에 발화가 안 되고 두 번째 눈에 발화가 됐어도 대략 한 1cm 정도의 결과의 상승이 있겠습니다. 포도 작업에 있어서 감벌을 하는 이유는 포도나무의 적정한 수세를 관리하기 위해서 감벌을 합니다. 보통 캔베럴리 품종 같은 경우는 수세가 강해되면 꽃들이 현상이 오기 때문에 적정한 수세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감벌이 필요합니다. 수세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가 화단에 물을 줄 때 호수길이를 짧게 잡으면 물이 강하게 나오고,
호수 길이를 길게 잡으면 물이 좀 약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주간거리가 짧으면 수세가 강하게 되고, 주간거리를 길게 하면 수세가 안정되고 또는 약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캔베라리 품종에 있어서 그 감벌하는 기준은 뭐냐? 그 수세라는 것은, 수세는 우리가 판단할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잎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잎의 색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결과모지의 굵기, 이런 걸 등을 가지고 수세가 세다 강하다 그거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 지표 중에서 결과모지의 굵기를 가지고 수세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캔베라리 품종에 있어서 적정한 그 수세 지표 중에 하나를 쓸 수 있는 결과모지 굵기를 가지고 수세를 판단해야 되면, 이 직경이 8에서 10mm면 적정한 수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결과모지 굵기는 지금 자료 재보면 약 한 11mm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주지 1m 13개의 신초를 받으면 3m 정도로 포도라는 나무를 심게 되면 신초를 약 39개에서 40개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우리가 얘기하는 캔베라리 같은 경우 8에서 10mm보다 굵게 되면, 그러니까 즉 11mm 이상이 절반 이상 되게 되면 그때는 감벌을 하는 것이 수세 관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세가 강해서 이제 감벌할 나무가 정해지면 그 나무의 지면에서 한 5cm 정도 부위를 나무를 절단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톱을 이용해서 나무를 감벌한 다음에 이제 일부 농가에서 이 나무의 뿌리를 캘라고 삽이나 기타 농기구를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포도에는 이런 지주시설이 많기 때문에 작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나무를 캐내는 건 권장하지 않고요. 이쪽에서 발생되는 이제 부정화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정화가 나올 때 5월 정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나오게 되면 그 부정화를 이렇게 제껴서 제거를 해주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이듬해부터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감벌수는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감벌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빈 공간을 놔두면 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감벌 나무에 인접한 나무에서 자란 그 주지 끝에 있는 신초를 감벌수 방향으로 유인을 해서 그 빈 공간을 채워줘야 됩니다. 근데 유인하는 시기가 지금처럼 2월 달에 이 부분을 유인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유인하게 되면 이것이 수액이 완전히 올라오지 않아서 가지가 이렇게 부러지거나 갈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와 같이 그 감벌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주지 연장지를 수평으로 유인하지 않고 이렇게 둥글게만 잡아놓습니다. 이것을 이 부분에 그냥 놔두게 되면 또 전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3월 달에 3월 하순이나 4월 초순에 수평 유인할 주지 연장지를 둥글게 잡아놓고 3월 말이나 4월 초에 수평으로 유인하게 되면 그때는 수액이 완전히 움직인 상태라 부드럽게 수평으로 유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벌수 방향으로 유인한 주지 연장지에서 올해 이 눈이 발화되지 않으면 이 주지가 있는 한은 계속적으로 발화가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캔베라리 품종 같은 경우 보통 발화율이 90% 이상 되지만 이 주지 연장지를 100%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아상 처리합니다. 그래서 아상 처리 부위는 이 주지 연장지 길이가 약 120cm라면 끝에서 3분의 1 정도인 40cm는 안 해도 발화가 잘 되니까 안 해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눈마다 눈 위에 아상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아상 처리하는 방법은 우리가 뭐 가위를 아상 가위를 쓰셔도 되고요. 이와 같은 전정 가위 또는 아니면 우리가 가을에 수확하는 수확 가위 등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눈이 있으면 눈 위에 가지가 자란 방향으로 해서 눈 위에 1cm 위에 약 반달 모양의 칼집을 내주면 됩니다. 지금 이 전정가위를 할 때는 여기 힘을 꽉 주게 되면 이 가지가 절단되기 때문에 손에 생달걀 정도가 있다 생각하시고 그게 깨지지 않도록 살짝만 잡아주면 아상 처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릴 필요 없이 그냥 눌러만 줘도 그렇죠. 된다는 얘기네요. 예, 예. 왜냐면 눈이 여기 있으니까 사실은 반절만 해주면 돼요. 예, 뒤에는 눈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옥신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체감부를 끊어주니까. 그래서 이제 옥신이 나오게 되면 이 눈은 발화를 억제해요, 눈을. 그리고 이제 밑에서 사이토키닌이 올라오니까요. 여기서 또 끊어주니까 사이토키닌은 쌓이고 옥신은 여기로 안 가고 옆으로 가니까.
옥신 농도는 낮고 사이토킨 농도가 올라가니까 이 눈의 발화율이 증가됩니다.